울릉공항 건설 현장은 지금 대한민국 전역을 충격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최근 공개된 최신 공정률은 66.2%. 그러나 수치보다 더 큰 충격은 바로 눈앞에 펼쳐진 광경입니다. 울릉도의 상징처럼 우뚝 솟아있던 산 하나가 완전히 사라진 것입니다. 거대한 산이 흔적도 없이 깎여나가며 활주로 부지로 변모한 이 장면은 단순한 토목공사가 아니라 한나라의 결단과 의지가 만들어낸 역사적 순간으로 평가됩니다. 울릉공항 프로젝트는 처음 발표됐을 때부터 논란과 관심을 동시에 불러왔습니다. 바다 한가운데 위치한 외딴 섬 울릉도는 접근성이 극도로 불편해 육지와의 연결이 거의 단절에 가깝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배로 이동하면 파도와 날씨에 따라 수시간이 소요되고 겨울철에는 며칠간 발이 묶이는 일도 비일비재했습니다.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울릉도 주민들과 관광객들은 수십 년간 하늘길을 열어달라는 요구를 지속해왔습니다. 하지만 이 공항 건설은 단순히 주민 편의를 위한 인프라 개발이 아닙니다. 한국 정부와 군사 전문가들은 울릉도의 전략적 가치를 오래전부터 주목해왔습니다. 동해 한가운데에 위치한 이 섬은 일본과 불과 150km 남짓 떨어져 있고 독도 방어의 최전선이기도 합니다. 울릉도에 공항이 건설된다는 것은 곧 한국이 동해 상공을 장악하는 전략적 거점을 확보한다는 의미와 다름없습니다. 이 때문에 공항 건설 소식이 알려지자 일본 언론은 즉각 민감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단순한 지방 인프라 사업을 넘어 안보 지형 자체를 뒤흔드는 요소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실제로 일본 내 전문가들은 울릉공항이 완공되면 한국 공군의 작전 반경이 획기적으로 넓어지고 이는 곧 독도뿐 아니라 동해 전체에 대한 주도권을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국민들에게 충격을 준 것은 이번에 공개된 현장 사진입니다. 공정률이 66.2%라는 공식 발표와 함께 활주로 부지를 위해 산 하나가 통째로 깎여나간 장면이 공개된 것입니다. 마치 거대한 땅이 사라지고 새로운 지형이 탄생하는 듯한 장면은 단순한 건설이 아니라 국가적 변혁의 현장처럼 다가옵니다. 사람들은 울릉도의 풍경이 영원히 바뀌었다 고 말하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울릉공항 활주로는 섬의 좁은 지형과 험준한 산세 때문에 평지 확보가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건설사와 정부는 전례 없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바로 산을 통째로 절개하고 바다를 매립해 활주로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 결단은 공학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쉽지 않은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산 하나가 사라진 그 자리에 활주로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히 토목공사라는 단어로 설명할 수 없는 무게를 담고 있습니다. 울릉도의 새로운 모습은 한국이 처한 지정학적 현실, 그리고 그 현실을 돌파하려는 집념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산 하나를 깎아내는 행위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겠다는 국가적 의지의 상징이자 앞으로 다가올 거대한 변화의 서막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의 관심은 단순히 공정률 수치가 아니라 이 공항이 완공될 때 어떤 전략적 파급 효과를 가져올지에 쏠리고 있습니다. 울릉공항은 과연 대한민국의 하늘길을 어떻게 바꿀 것이며 주변국의 반응을 어디까지 끌어낼 것인지 그 긴박한 이야기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울릉도의 지리적 위치와 역사는 이번 공항 건설을 이해하는 데 있어 빼놓을 수 없는 핵심 요소입니다. 울릉도는 동해 한가운데 위치해 있으며 행정구역상 경상북도 울릉군에 속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행정구역의 하나로 치부하기에는 이 섬이 지닌 전략적 가치가 너무나 큽니다. 수세기 전부터 울릉도는 한반도와 일본 열도의 중간에 위치한 요충지로 어업과 교역뿐 아니라 군사적 긴장과도 맞닿아 있었습니다. 특히 울릉도는 독도와 불과 87km 정도 떨어져 있어 독도 방어의 실질적인 전초기지로 기능합니다. 한국과 일본 사이의 독도 영유권 분쟁은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고 일본은 지금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독도를 자국 영토라고 주장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울릉도에 공항이 세워진다는 것은 단순한 지역 개발이 아니라 독도를 비롯한 동해 영토 주권을 지키는 전략적 선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울릉도는 수많은 외세의 시선에 노출돼 왔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일본 어부들의 불법 어획 문제가 심각했으며 심지어 울릉도를 비워두어야 한다는 공도 정책이 실시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근대 이후 울릉도는 한국 영토 수호의 상징이 되었고 독도와 함께 한국 국민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섬에 활주로가 놓인다는 것은 과거의 아픔을 딛고 새로운 주권 수호의 거점이 생긴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또한 울릉도는 지리적으로 일본 혼슈와 약 150km, 오키 제도와는 약 160km 떨어져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거리가 가깝다는 사실을 넘어 공군 전략상 대단히 민감한 수치입니다. 만약 울릉도에 항공기가 상시 주둔하거나 긴급 출격이 가능하다면 일본 열도 서쪽 해역 전체가 한국 공군의 작전 반경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는 곧 일본이 울릉공항 건설에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울릉도의 지정학적 가치는 중국과도 연결됩니다. 동해를 사이에 둔 중국의 해군 활동은 최근 몇 년간 크게 늘어났고 중국 함정들은 일본해로 진입하기 위해 대한해협과 스시마 해협을 자주 통과합니다. 이런 가운데 울릉도에 활주로가 생긴다면 한국은 중국의 해상 및 공중 활동을 한층 더 효과적으로 감시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울릉공항은 한국이 일본뿐 아니라 중국까지 견제할 수 있는 새로운 전략 거점이 되는 셈입니다. 이러한 배경 때문에 울릉공항 건설은 단순히 국내 관광 수요 충족이 아니라 동북아 안보판도 전체를 바꾸는 중대한 변수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역시 이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으며 울릉공항은 국토교통부의 지역개발 사업을 넘어 국방부와 외교부가 함께 주시하는 국가전략 프로젝트로 자리매김하게 됐습니다. 즉, 울릉도의 역사와 지정학적 위치를 고려할 때 이번 공항 건설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 동안 외세와 맞서 지켜온 울릉도의 땅에 활주로를 건설한다는 것은 곧 대한민국이 미래를 향해 내리는 결단이자 주권을 향한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울릉공항 건설 현장의 가장 극적인 순간은 바로 활주로 부지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울릉도의 지형은 가파른 산세와 협소한 평지로 이루어져 있어 일반적인 방식으로는 활주로 건설이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정부와 시공사들은 전례 없는 선택을 했습니다. 바로 산 하나를 통째로 절개해 평지를 확보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사진에서 드러난 충격적 장면은 바로 이 공정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현재 울릉공항은 총 사업비 약 7천억 원 이상이 투입되는 초대형 국책 사업으로 활주로 길이는 약 200m에 달할 예정입니다. 이는 중형 항공기와 군용 수송기, 그리고 경우에 따라 전투기까지 이착륙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공정률이 66.2%에 도달했다는 것은 활주로의 기본 형상이 이미 드러났음을 의미하며 산을 깎아내고 바다를 매립하는 대공사가 본격적인 윤곽을 갖추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공사 과정에서 가장 난제가 된 것은 지질과 환경이었습니다. 울릉도의 안반은 단단하지만 불규칙적으로 갈라져 있어 대형 굴착기와 폭파 공법을 병행해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엄청난 양의 흙과 암석이 쏟아져 나왔고 그 토사는 곧바로 인근 해역 매립에 사용되었습니다. 즉 산을 절개하면서 나온 흙과 돌이 그대로 활주로, 기초와 바다 매립재로 활용된 것입니다. 이 방식은 공사비 절감과 동시에 현지 재료 활용이라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거두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드러난 풍경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원래 울릉도의 상징처럼 서 있던 산이 흔적도 없이 깎여나가며 마치 지형 자체가 재편되는 듯한 장면이 연출된 것입니다. 주민들과 관광객들은 울릉도의 풍경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말을 할 정도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전까지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평지가 섬 한가운데 나타났고 이는 울릉도 역사상 전례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또한 활주로 기반 공사를 위해서는 단순히 산을 깎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활주로가 바다 쪽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갖추기 위해 일부 구간은 바다 매립이 동반되었습니다. 이는 파도의 영향을 최소화하면서도 안정적인 활주로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특히 동해 특유의 거친 파도와 강풍을 견디려면 단순한 매립이 아니라 깊이 있는 방파 구조와 지반 보강이 필수적이었습니다. 현재 현장에는 거대한 방파제가 동시에 건설되고 있으며 이는 활주로와 연결돼 장기적으로 안전성을 담보하게 될 것입니다. 공사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금까지 절개된 산의 양은 수백만 톤에 달하며 이는 울릉도 역사상 가장 대규모의 토목공사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단순한 수치로만 봐도 산 하나가 사라졌다는 표현이 과장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아직도 일부 절개 작업이 진행 중이어서 앞으로 울릉도의 지형은 더욱 크게 변할 전망입니다. 이러한 공사 진행 상황은 단순한 인프라 구축이 아니라 한 나라의 의지가 어떻게 현실의 지형을 바꿔낼 수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울릉공항의 활주로는 절반 이상 완성 단계에 들어섰으며 산과 바다가 만나는 극한 조건 속에서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충격적이고도 대담한 선택은 앞으로 울릉공항이 지닌 의미를 더욱 드라마틱하게 만들어줄 서막에 불과합니다. 울릉공항 건설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가장 큰 논쟁 중 하나는 환경과 사회적 영향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산 하나가 완전히 절개되었다는 사실은 주민들에게 깊은 충격을 주었고 환경단체들 역시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울릉도는 독특한 생태계를 가진 섬으로 희귀한 식물과 동물이 공존하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산을 절개하고 대규모 매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생태계가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울릉도의 산림은 해양성 기후의 영향을 받아 독특한 식생을 보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사 과정에서 산이 깎여나가면서 일부 자생식물들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또한
대량의 토사가 해안으로 흘러들어가면서 바다 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환경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주요 문제였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나온 토석이 바다에 매립될 때 해양 생물의 서식지가 파괴될 가능성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주민사회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오랜 수건 사업이었던 공항 건설이 드디어 현실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큰 기대감이 형성되었습니다. 주민들은 그동안 배편에만 의존해야 했던 불편에서 벗어나 육지와의 연결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관광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공항 개항 후 관광객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며 적극적인 지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일부 주민들은 불안감을 드러냈습니다. 관광객의 급격한 증가는 섬의 전통적 생활 방식과 환경을 위협할 수 있으며 특히 쓰레기 처리 문제나 교통 혼잡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울릉도의 좁은 도로망과 제한된 기반 시설로는 폭발적인 관광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또한 울릉공항 건설은 지역 주민들에게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기존 생활 환경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 있다는 양면성을 갖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토지 보상 문제나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 먼지로 인한 불편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산이 깎여 나가는 현장을 매일 지켜본 주민들에게는 울릉도의 정체성이 사라지고 있다는 정서적 충격이 크게 다가왔습니다. 한국 사회 전반에서도 논의가 확산되었습니다. 언론에서는 산 하나가 사라진 울릉도, 그 대가와 얻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논조로 보도했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한쪽에서는 울릉공항이 국가전략 차원에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주장했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환경 파괴와 지역사회 갈등이라는 부정적 영향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결국 울릉공항 건설은 단순한 토목 사업을 넘어 주민들의 삶과 섬의 생태, 그리고 한국 사회 전체의 가치관을 시험하는 거대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편리함과 안전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라는 질문은 울릉공항 공사를 둘러싼 가장 본질적인 물음으로 남아있습니다. 이러한 논쟁은 앞으로 공사가 완공될 때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울릉공항 건설이 단순한 지역 개발을 넘어 국가안보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이유는 바로 군사적 활용 가능성 때문입니다. 동해 한가운데 위치한 울릉도에 활주로가 생기면 이는 곧 한국 공군이 전략적 거점을 확보하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최근 시험 비행을 거듭하며 주목받고 있는 차세대 전투기 KF-21의 작전 반경을 고려하면 울릉공항은 단순한 민간공항이 아니라 사실상 군사적 보루로서의 잠재력을 지니게 됩니다. 현재 울릉공항 활주로의 길이는 약 200m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는 대형 여객기 운항에는 제한이 있을 수 있지만 중형 항공기와 군용기, 특히 전투기 운용에는 충분한 길이입니다. 만약 필요시 KF-21이나 F-16, F-35 같은 전투기가 이곳에서 긴급 이착륙할 수 있다면 울릉도는 독도 방어와 동해 상공 통제에 있어 결정적인 거점이 됩니다. 독도까지는 불과 87km, 일본 본토까지는 150km 남짓에 불과하기 때문에 전투기들이 이곳을 기지처럼 활용할 경우 일본 열도 서쪽 해역은 모두 한국 공군의 작전 범위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은 일본에게 결코 가볍지 않은 의미를 가집니다. 일본 언론은 울릉공항 건설 소식이 전해질 때마다 담보 지형의 변화라는 단어를 반복하며 민감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한국이 독도 방어 능력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유사시 일본 서해안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군 거점을 갖추는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일부 일본 군사 전문가들은 울릉공항은 단순한 관광 인프라가 아니라 한국 공군의 비상기지로 기능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중국 역시 이 사안을 주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 중국 해군과 공군은 동중국해와 서해, 나아가 일본해까지 활동 반경을 넓히고 있습니다. 중국의 함정과 군용기가 대한해협과 스시마 해협을 통과하는 장면은 더 이상 낯설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울릉도에 공항이 세워진다는 것은 곧 한국이 중국의 해상 및 공중 움직임을 더욱 면밀히 감시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이는 한국이 일본과의 영토 문제뿐 아니라 중국의 해상 팽창에도 대응할 수 있는 전략적 도구를 가지게 됨을 의미합니다. 또한 울릉공항은 한국 공군의 작전 유연성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전투기들은 동해상에서 작전을 수행할 때 주로 강원도나 경상도 본토기지에서 출격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울릉공항이 완공되면 전투기들의 출격 시간은 대폭 단축되고 독도와 인근 해역에 대한 대응 능력은 비약적으로 향상됩니다. 이는 위기 상황에서의 억제력 강화로 직결되며 잠재적 도발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까지 노릴 수 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러한 상황을 두고
울릉공항은 사실상 민간공항으로 위장된 전략기지라는 평가를 내리기도 합니다. 물론 공식적으로는 민간용 공항으로 건설됐지만 활주로 설계와 위치가 갖는 전략적 가치는 부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KF-21이 실전 배치 단계에 들어서고 한국 공군의 동해의 방어체계가 강화되면 울릉공항의 존재는 단순한 섬공항 이상의 파급력을 발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즉, 울릉공항은 관광객의 하늘길을 열어주는 창구임과 동시에 한국 공군의 날개를 한층 더 넓혀주는 숨은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산 하나가 사라지면서 생긴 활주로는 이제 단순한 토목 구조물이 아니라 한국 안보 지형을 새롭게 그려낼 핵심 퍼즐로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울릉공항의 미래는 단순히 하나의 섬에 공항이 들어서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공정률 66.2%라는 현재의 성과는 그저 중간 보고일 뿐, 완공 이후의 파급 효과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클 것입니다. 우선 경제적 측면에서 울릉공항은 울릉도의 관광산업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울릉도는 기상악화로 배편이 자주 끊기며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섬이라는 이미지가 강했습니다. 그러나 항공편이 개통되면 연중 안정적인 방문이 가능해지고 이는 관광객 수의 폭발적 증가로 직결될 것입니다. 지역 숙박업, 음식업, 교통업 전반이 활성화되며 울릉도의 경제 구조는 획기적으로 변모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물류와 의료 서비스에서도 획기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동안 주민들은 응급환자 발생 시 배편을 이용하거나 헬기 지원을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공항이 완공되면 응급항공 이송체계가 구축되어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골든타임 확보가 가능해집니다. 이는 단순한 편의성을 넘어 주민들의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군사적 파급 효과 역시 더욱 분명해질 것입니다. 울릉공항이 완공되면 한국 공군은 동해 방어 전략에서 새로운 카드를 쥐게 됩니다. KF-21의 실전 배치와 맞물려 울릉공항은 비상 착륙지, 긴급 출격 기지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까지도 주시할 수밖에 없는 변수입니다. 특히 러시아 공군의 장거리 폭격기가 동해 상공을 통과하는 일이 빈번한 상황에서 울릉공항의 존재는 강력한 억제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외교적 측면에서도 울릉공항은 중요한 함의를 가집니다. 일본은 이미 여러 차례 이 공항 건설의 우려를 표명했으며 언론과 전문가들이 안보 지형 변화를 경고해왔습니다. 중국 역시 조용히 상황을 관망하면서도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즉, 울릉공항은 한국이 단순히 국내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이 아니라 동북아 안보 구도 속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전략적 행보로 읽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해결해야 할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 환경 훼손 문제와 주민사회의 변화, 관광객 폭증으로 인한 부작용은 앞으로 한국 사회가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울릉도의 생태계를 지키면서도 공항을 운영하고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며 조화를 이루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울릉공항은 편리함을 주는 동시에 갈등을 키우는 양날의 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울릉공항은 단순한 건설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산 하나를 깎아내고 바다를 메우며 얻어진 활주로는 대한민국이 선택한 미래 전략의 결정체입니다. 독도 방어, 동해 장악, 일본과 중국을 견제하는 국가안보, 그리고 지역 주민의 삶을 바꾸는 인프라까지 모든 요소가 하나로 얽혀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과제는 분명합니다. 완공까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공사를 마무리하는 것, 그리고 완공 이후 울릉공항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국가적 전략을 치밀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이 공항이 단순한 관광객의 통로로 남을지 아니면 대한민국의 안보와 번영을 이끄는 핵심 거점으로 자리 잡을지는 지금부터의 선택과 운영 방식에 달려 있습니다. 산 하나가 사라진 자리에 세워지는 활주로는 단순한 토목 구조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국이 동북아에서 주권과 안보, 미래를 지키기 위해 내린 거대한 결단의 상징입니다. 울릉공항은 결국 대한민국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문이 될 것이며 그 파급 효과는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이어질 것입니다.